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에 나스닥이 4%가 빠져버렸어요. 2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와,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미국 증시 완전 파장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포지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금값도 뭐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이 불안한 조짐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이 전체적으로 모든 자산 가치가 한꺼번에 붕괴될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다우 산업 마이너스 2.8,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4%, S&P 500 마이너스 2.7%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작년 상반기에 엔캐리 청산되는 바람에 뭐 한 3, 4% 빠지는 그런 어떤 충격이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어떤 이 데미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 뭐 흔들거리는 상황, 다우존스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 지금 이렇게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앞으로 미국의 경제 자체, 지금 뭐 골디락스라고 해서 엄청난 뭐 호황을 구가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적인 부채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뭐 부채가 5경이 넘어.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 해도 달러를 찍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테슬라가 지금 물고 있고, 무려 15% 폭락. 와, 일론 머스크 그냥 거의 1000조 정도가 날아가 버렸다고 하죠. 애플이 마이너스 4.85%, 엔비디아 마이너스 5%.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감을 완전히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어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메타는 뭐 마이너스 4.4%,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4%. 뭐 이렇게 강세장을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낙폭이 정말 미국의 대공황으로 가는 어떤 첩경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공포감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죠. 변동성 지수 VIX 믹스는 전 거래일보다 4.49포인트 오른 27.86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는 바로 트럼프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래, 관세, 테리프. 이거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나스닥 폭락, 테슬라는 15% 나가리 되고, 아니 일론 머스크 형님 이러다 정말 회사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빨리 이거 들어오더라 해가지고 이거 테슬라 살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아니나 다를까 뭐 경기 침체 불사하겠다, 관세 정책 계속해서 강경 드라이브로 갈 것 같다라는 발언을 쏟아내자마자 증시가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는데, 뭐 기요사키 뭐 부자 아빠 책이라는 책을 쓴 이분, 뭐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이분이 뭐 예언하는 예언을 했는데 미 증시 최악의 어떤 공포에 직면하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뭐 엄청난 발언을 했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픽픽거리면서 아이고 또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또 뭐 가상화폐 또 엄청 또 끌어올리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발언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거 점점 현실화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말 그의 말처럼 앞으로 쭉쭉 하이웨이 뭐 고속도로 지나가듯이 계속적인 어떤 강경책으로 갈 것인지 의문인데, 근데 뭐 물밑에서 진행되는 어떤 모습들 보면 멕시코에서 미국 관세 유예 또 한 달 유예됐습니다. 지난달에 유예를 시켜줬는데 트럼프가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래 멕시코 한 달 정도 봐줄게 하고 다시 유예를 해서 4월 2일까지 미국 관세 유예 축하 행사를 할 정도로 멕시코에서 한 달밖에 유예가 안 됐는데,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들이죠, 남미 사람들이. 이날 세인바움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대한 이 대응 조치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흙비 내리는 분위기였는데 트럼프한테 전화를 딱 받아 관세 유예 한 달 정도 해줄게 라는 어떤 그런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흙비 내리는 장소가 축제의 장소로 변했다고. 야, 역시 남미는 이 하루를 살아도 참 기쁘게 사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적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이 트럼프가 왜 이렇게 무리한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느냐,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미국이 갚아야 될 돈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몰려 있어요, 차환이. 이거 좀 전략적으로 갚아야 되거든.
그래서 자산 가치, 또 금리 부분을 좀 끌어내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국채 금리를 좀 내려야 될 그런 어떤 이 기로에 서 있고요. 미국 국채 10년물이 조금 내려갔죠. 4.1%. 대신에 강달러 전략은 확실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뭐 환율 1458원까지 나오고 있고 일본 엔화 그리고 중국 위안화까지 지금 약세로 지금 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역시 전략 비축 가상화폐도 지금 뭐 떡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미 부채를 갚을 길 지금의 경제 호황의 어떤 이 자본 구조를 가지고라도 5경 이상의 어떤 돈을 갚는 데는 정말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덕거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가 아마 전략적인 대응인 것, 돈 냄새를 뭐 가장 잘 맡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관세는 앞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러니까 상반기 2, 3개월 약간 관세에 대한 강한 스트레스를 주고 이후에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경제 대통령 아이콘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경제 자체가 지금 완전히 붕괴되고 있잖아. 결국 미국의 빚잔치 4월, 5월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수직 상승, 다시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거에 비해서 지금 한국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은 상반기 악영향 고스란히 받고요. 하반기 호재도 흡수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한국의 자산 구조 자체가 지금 기형적이잖아. 부채 구조로 뭐 이 자산 가치를 쌓아왔던 그런 이력이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어떤 거품에 끼어 있는 그런 어떤 자산 가치들은 먼지털이식으로 다 날아갈 건데 아무튼 아파트 시장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피 시장 뭐 지난밤에 완전히 나스닥이 떡락됐으니까 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이 뭐 장 개장하자마자 2천억 이상 지금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도 1,900억 이상 팔고 나가고 있고요. 개인이 이걸 뭐 고스란히 떠받쳐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주식 종목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10% 싱하게 지금 그냥 버럭게 멍이 들었죠. 계속적으로 지금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한국 자본시장도 지금 뭐 호재는 호재대로 비껴가고 악재는 뭐 악다구니식으로 뭐 끌어안는 아주 이상징후가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깨지고 있는 거고 결국 부동산 시장과의 하향 결착화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자본시장의 대변동의 양상이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계속적으로 견인을 하는데 이게 상승 궤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락 궤적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국내 금값마저도 지금 붕괴가 되고 있죠. 지금 금값이 뭐 이 안전자산 개념 위주로 아유 주식시장 떨어지고 뭐 가상화폐 뭐 불안하니까 다 뭐 금 쪽으로 몰렸는데 이것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주식 떨어지면 안전자산이 금값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떨어지지? 결국 달러 중심의 이 바리깡 모든 자산 가치들을 깎아내는 이게 전략적인 어떤 스탠스란 얘기죠. 결국 미국의 부채를 갚기 위한 상대적 어떤 가치 하향 조정으로 가면서 저점에서 다 때려 먹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한국 집값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살짝 뭐 토호제 해제됐다고 뭐 강남선거 오른다 뭐 어디가 오른다 뭐 서울 급등이네 반등이네 뭐 최고 그냥 이런 어떤 넌센스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 다 거품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상반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 집값이 그만큼 엄청난 미국의 대변화의 기조에 그대로 똘똘마리로 말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순위 혹은 공공분양 쪽으로 우회로를 틀어서 루트를 확장할 그런 어떤 길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일 포스코 더샵 브랜드 엘리프에서 나오는 아파트 여기가 그래도 가장 센터에 있는 어떤 입지라서 상당히 지금 여기 분양가가 거의 뭐 최근에 나오는 분양가 8, 9억 뭐 지방인데도 10억까지 지금 뭐 올라가고 있죠. 바로 이 갑천 2지구 트리플시티 엘리프인데 내일 접수를 받게 됩니다. 여기 단지 규모가 20층 15개 동 936세대 거의 뭐 1000세대에 가깝고 일단은 공급가액이 84제곱인데 4억 8천서 그러니까 4억대라는 얘기죠. 계약금이 20%가 아니라 10%. 그러니까 계약금 4천만 원만 일단 땡길 수가 있으면 8억 아파트를
뭔가 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 무조건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을 무리하게 끌어당겨서 진입하는 거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심정으로 뒤돌아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도 가격적인 어떤 면에서는 이 반값에 나온 어떤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갑천이 일지구 트리플C 똑같은 동네입니다. 힐스테이트가 매매가가 나오는데 7억 4천이 나왔어요. 근데 분양가는 한 4억 8천 되니까 지금 매물로는 한 8, 9억 선이니까 8억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 가격에 준하는 어떤 이 무수리 줍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월세는 3억 9천, 4억 8천 되니까 잔금 치를 때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2호선 트램이 지나가고요. 대전에서 가장 그래도 서울 접근성이 괜찮은 곳이에요. 도로 환경이 굉장히 좋고, 또 2호선 트램이 생기기 때문에 트리플시티가 아마 서울 아파트에 준하는 어떤 상승세를 보였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좀 하강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뭐 학군도 괜찮고요. 어느 정도 1주택자로서는 뭐 무주택자와 어떤 준하는 그런 어떤 이 자격 검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 된다 해서 불리한 어떤 핸디캡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곳은 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84A 이 평면도, 84B 평면도 거의 뭐 판상형에 가까운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또 일단 규제가 없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 없고 거주 의무 기간 없고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다? 적용된다. 그래서 전매 제한이 딱 1년치 걸려 있다라는 사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접수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일. 당첨자 발표는 17일. 전국구 청약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방, 대구, 부산 뭐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무주택자, 1주택자 가능하고요. 신청 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뭐 이 접수가 가능하겠고요. 일단 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 통장 필요 없어. 그냥 통장에 대한 어떤 이 강박관념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여기 잘 들여다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할까 말까, 뭐 마음이 안 오면 바로 제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강동 어반브릿지도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죠. 여기 84제곱이 7억 9천 선인데 지금 뭐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길 하나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 지금 84제곱이 17억 3천합니다. 거의 뭐 10억 가까운 차이를 느낄 정도로 시세가 엄청나게 강동구에서 치고 올라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잘 살펴보시되, 또 서울 입지에서 나오는 곳들은 또 양보 못하지. 또 이게 욕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입하다 보면 정말 이 내 손 안에 아주 뭐 주거 가치로서도 훌륭하고 또 방어력으로서도 훌륭하고 그런 어떤 아파트를 소유할 가능성 아주 높을 거니까 절대로 손실 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홈플러스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MBK가 뭐 다 뭐 손실액은 뭐 어느 정도 정리하고 여기 홈플러스 떠날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계속 흘리고 있죠. 그리고 더 문제는 건설사들이 여기 홈플러스 점포까지 샀다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해서 매각 후에 재임대 방식으로 점포를 MBK가 팔아먹으면서 이거 뭐 높은 임대료 보장을 해주니까 건설사들까지 들어와가지고 높은 임대료를 받아먹기 시작했는데, 이거 고스란히 뭐 기업 회생 절차 들어가면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임대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금전소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지금 건설업계가 지금 줄도산 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먹을 게 생기면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먹을 게 생기면 이쪽으로 뭐 정말 정신없이 뭐 엄청난 어떤 돈을 뿌려댔었는데, 이거 이제 현장 분양 사업이 안 되니까 돌아가는 현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곳에 뭐 투자할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허리띠 졸라매도 적자에 허덕허덕거리는데,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뭐 삼부토건 계속적으로 법정 관리 뭐 도미노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뭐 서울 거래가 역시도 지금 일주일 상간에 3억 이상 빠지고 있는데, 이건 또 뭐 계속 아파트 값은 오른다고 막 사람들 헷갈리게 하니까, 이런 헷갈리는 신기루성 어떤 단기 상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대조정 기간이 현재 진행형이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세가 보세요, 전세가. 지금 뭐 강남 3구 위주로 지금 10억 이상 빠지는데 어떻게 어느 동네에서 지금 집값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금 거래량이 폭주하고 있습니까? 그 대도 안 하는 소리죠. 지금 거래량 보세요. 지금 2월 달은 4,100건으로 살짝 올라섰어요. 지금 아마 5,000건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이게 중후반기 되면, 중하반기 되면 또 3,000건 유지해왔던 9월 달에서부터 1월 달까지의 궤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3월은 굉장히 지금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있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대출 총량제가 좀 풀려가지고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이유인데, 일시적 거래 반등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죠. 시중은행이 작년까지만 말만 해도 뭐 비대면 대출 규제까지 딱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다시 뭐 총량제가 리세팅 될 수밖에 없으니까 돈이 풀리고 있다. 결국 이 돈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고, 대출문이 스리슬쩍 열리니까 틈새 열고 막 비집고 우리는 무슨 민족이다? 주담대 민족이다. 주담대 민족.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금리는 여전히 단단하게 자물쇠를 꽉 잠겨 있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 딱 간파하고 있다면 절대 무리하지 않고 또 손실 보지 않는 정확한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계획거쳐, 미국의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러다가 뭐 정말 대공황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정말 설레발을 칠 수도 있을 만큼 지금 미국의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온 세상 지금 뭐 자본시장, 자산시장을 지금 흔들거리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한국의 부동산, 아파트 값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어느 때보다도 더 접근을 해야 될 그럴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으로 뻔뻔한 먹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